안녕하세요. 라붐성형외과장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성형외과의 김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성형외과 김동일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거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거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이게 거상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가 환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디플랜에 대해서, 그리고 디플랜과 어떤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이제 뭐 양대 산맥은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상에 이렇게 쭉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와서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실리프팅 이런 거는 빼고 이제 맥스리프트, 요즘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맥스리프트나, 두 번째는 이제 듀얼 플랜, 우리가 풀 거상으로 따졌을 때는 듀얼 플랜과 딥플랜에 대해서 한번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장단점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저는 이제 트렌드가 조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실제로 막스라는 수술이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듀얼 플레인이 대세였던 것 같고, 최근에는 딥플레인이 좀 대세라고 느끼는 게, 사실 뭐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병원에서는 아시다시피 딥플레인이라는 술기로 꽤 예전부터 안면거상 수술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막스라는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다시 와서 안면거상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경우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 보면은 피부 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막스라는 게 피부만 넓게 박리해서 스마스라고 생각되는 아래 그 바닥 부분을 실로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걸어서 당기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그 실이 루프가 이렇게 들어갔던 그 자리에 그 사이가 어딘가 모르게 스마스가 좀 변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막스 수술을 많이 하고 있구나를 재수술하면서 느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듀얼 플레인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구나를 느낀 게, 이제 피부 박리를 하다 보면은 피부랑 스마스 층이 분리된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듀얼 플레인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와 같은 딥플레인 방식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느낀 게, 스마스를 열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피부 박리를 하고 스마스를 열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스마스 열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저희 병원이랑 같은 분들을 재수술을 하면서 요새는 되게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역으로 재수술을 하면서 그런 안면거상의 좀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를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최근의 흐름은 이제 딥플레인이 좀 대세다, 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듀얼 플레인이라는 게 어감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상당히 완벽하다. 우리가 근육이 처진 방향이 다르고 피부가 처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각각의 처진 방향에 따라서 이제 뭐 끌어당기는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이게 결국은 피부 박리를 따로 하고 스마스 박리를 따로 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 피부 박리를 충분히 하고 스마스 박리를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이제 앞쪽에서 뭔가가 스마스를 당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탁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스를 이제 플리케이션만 하거나 좀 섹토미만 하거나 이제 그랬는데, 정말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당기는 방향도 이 방향 저 방향 다 해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이제 완전히 수직 방향으로 올렸을 때 턱선 자체는 이제 만족했는데, 이게 여기서 묶이고 여기는 약간 정체된 느낌 때문에 그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뭐 딥플레이를 이제 요즘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일 장점은 스마스 박리를 할 때 충분히 이제 박리를 할 수 있고, 앞쪽까지. 네, 당길 때 어쨌든 부담 없이 당길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가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디플레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게 뭐 듀얼 플레인이 낫네 뭐 디플레인이 낫네 이 말이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디플레인의 단점으로 얘기되는 뭐 약간 얼굴이 가쪽으로 넓어진다는 것과 이제 그 스마스와 피부 연결 부위에서 약간 이제 수술 직후에 조금은 이제 찝혀 보일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다시 이렇게 회귀되면서 이런 방법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결국은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어떤 단점에도 불구하고 잘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디플레인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전적으로 보면은 엄격한 디플레인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 하고 있는 디플레인은 사실은 조금 약간 변형된 디플레인이거든요. 원래 디플레인은 스킨 박리를 거의 안 해요. 근데 또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듀얼 플레인이 조금 더 얼굴은 좀 업데이트해지는 것 같거든요. 디플레인은 이게 거의 약간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당겨지고 그 다음에 피부 자체가 잘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옆으로 당겨진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 해본 것 같은데 원장님들 생각은 좀 어때요? 디플레인 하시면서 조금 피부가 좀 옆으로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약간 업데이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얼굴이 넓어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진을 놓고 항상 비교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얼굴이 넓어졌다고 느끼는 거는 넓어져서가 아니라 안면거상을 하게 되면 얼굴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늘어진 심부볼 조직과 스마스 조직을 올리면은 중안면부랑 하안면부가 좀 짧아져요. 전 그래서 이 상대적인 비율 때문에 넓게 느끼시는 거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 심부볼이 들어가요. 마리오넷과 팔자를 만드는 심부볼 부분이 분명히 수술 전보다 좋아지고 그 좋아진다는 개념이 결국 이 볼륨이 주는 거거든요. 볼륨이 줄면 입체감이 떨어져요.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느끼시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고 6개월, 1년이 지나서 그런 볼륨, 입체감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에는 처져 있던 이 자리 말고 그보다 윗단, 이런 앞볼 꺼짐 있잖아요. 그런 부위나 이런 마리오넷이나 팔자 안쪽으로 지방 이식을 해서 입체감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 넓어 보여지게끔 한 그 느낌을 상쇄시켜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재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어지는 거는 이제 단점은 아니고 그 딥플레인이든 뭐였죠? 그 듀얼 플레인이든 안면거상 수술이 제대로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있었던 볼륨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입체감의 부족 때문에 저는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보완해드리고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실은 수술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통 고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모여지는 것 같으니까 딥플레인이냐 듀얼 플레인이냐 이렇게 이제 모여지는 것 같은데 요즘 환자들 너무 똑똑하셔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전문가니까 듀얼 플레인과 딥플레인의 차이, 그러니까 듀얼 플레인은 어떤 수술이고 딥플레인은 어떤 수술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동진 원장님이 그거 조금 수술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차이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피부 박리와 스마스 박리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따로따로 묶어서 하지 않고 따로따로 박리한 다음에 각각의 처진 방향으로 스마스는 스마스대로 당겨 올리고 피부는 이제 뭐 사실 피부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기는 방향이 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 뭐 피부가 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피부는 되게 이제 정해진 방향으로 당기고 이제 스마스를 정말 이제 수직으로 당기느냐 이제 뭐 약간 비스듬하게 당기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플레인을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듀얼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 같고, 딥플레인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김학수 원장님께서. 딥플레인은 결국은 듀얼 플레인이 두 개의 플레인으로 나눠서 수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딥플레인은 딥하게 플레인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의 층을 당기는 건데, 그거를 깊은 층에서 박리를 해서 두꺼운 판알을 그냥 통으로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팔자주름, 마리오넷주름 인근까지 스마스 아래로 피부 박리를 최소화하고 아주 그 피부 절개를 넣는 그 바로 앞에서부터 스마스 아래를 열고 들어가서 그 층을 따라서 유지인대를 다 끊고 팔자주름, 마리오넷주름까지 간 다음에 이걸 통으로 한 판에 피부를 따로 당기고 스마스를 여기저기로 당기는 게 아니라 처진 방향 그대로 당겨서 통으로 고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듀얼 플레이는 피부와 스마스를 두 개의 플랩으로 들고, 이제 딥플레이는 요걸 붙여서 하나로 드는 거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스마스가 처지는 것과 피부가 처지는 게 달라지니까 스마스는 조금 수직으로 올릴 수 있고 피부는 주름진 방향을 당겨서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게 이제 듀얼 플레인의 가장 큰 장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제 플랩의 안정성, 그러니까는 이 스마스 플랩이 너무 얇아진다거나 우리가 이론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얇아지기 때문에 당기는 어떤 힘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피부의 혈행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제 요즘은 어쨌든 근데 딥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이 거상이라는 거 수술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데, 이제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의 조금 약간 미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 해부학적으로 좀 다른 게 조금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활경근이라는 목 근육, 그러니까 스마스가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고 발달되어 있거든요. 특히 아래쪽에서 스마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따로 들 수도 충분히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당겼을 때 피부도 얇고 엄청 잘 당겨지거든요. 이제 두 번째가 사실 그건데,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훨씬 더 피부가 얇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탄력성이 있어서 이게 더 훨씬 더 잘 당겨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양 애들과 우리나라의 미적인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광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대가 발달돼 보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상하고 나서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광대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서양 애들은 반대로 광대가 커지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결국에 걔네들은 딥플레인이 됐든 아니면은 스마스가 됐든 하이 스마스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라 볼륨, 그러니까 광대뼈의 볼륨을 더 좋게 할 거냐는 것에 사실은 좀 많은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듀얼 플레인이 조금은 이제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듀얼 플레인을 조금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는 이제 의사들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듀얼 플레인 설명하실 때 스마스도 당기고 피부는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당긴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피부를 당긴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피부는 당기려면 당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는 공주 같아요.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를 당겨서 꼬매게 되면은 결국 돌아가려고 해서 머리카락만 빠지고 흉터만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환자분들도 알고 의사분들도 알게 된 것 같거든요. 피부는 당길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에요. 스마스를 당김으로써 자연스럽게 같이 당겨져 와서
돌아가려는 그 피부 본연의 힘을 없애야지 그거를 스마스를 당기고 그러면 피부는 이렇게 쳐졌으니까 피부는 이렇게 당겨야지 하게 되면은 결국 피부가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힘 때문에 거상의 효과가 떨어져요. 흉터는 흉터대로 남고 귀는 귀대로 칼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의사들도 알게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듀얼 플레인을 점점 안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뒷플레인으로 좀 중지가 모여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듀얼 플랜도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상적인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듀얼 플레인 방식으로 수술을 할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이제 논문이나 뭐 성형외과 텍스트북인데 다 이제 서양 사람 베이스로 이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수술을 할 때 안면거상은 이제 동양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것 같고 뭐 딥플레인 방식을 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이제 동양인이지만 어쨌든 이 방식으로 최대한 당겨 놓으면 효과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면거상술 자체에 대한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듀얼 플레인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지 사실 초심자의 객기나 이런 걸로 이제 수술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스마스를 당긴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부도 두꺼운데 그렇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좀 그런 단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피부의 스카 문제도 조금 있었고 이게 양대 산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딥플레인을 하는데 어떤 조그만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데서 힌트를 좀 얻어오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듀얼이나 딥이나 사실 이런 논쟁보다는 저는 이제 수많은 원장님들이 안면거상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그런 원장님들이 이제 듀얼플레인이나 딥플레인 어쨌든 스마스를 들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엄청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정통 거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에 그러니까는 이제 제 이상의 연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사실은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딥플레인을 하다가 실리프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나 조금 간단한 것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꽤 유명한 안면거상 전문의, 안면거상만 전문을 하는 원장님 중에서도 딥플랜도 듀얼플랜도 싫다는 분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거기는 피부로 해요, 피부. 그러니까 스마스 위로 들어. 자기는 스마스 위로 든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홈페이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사실 수술의 정답은 없는데 딥플레인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손맛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는 너무 달라지는 것 같고 저도 딥플레인 사실 20년 넘게 하면서 제 홈페이지에까지 썼었거든요. 팔자주름에 효과 없다. 메리오넷 주름에 사실 별로 효과 없다. 팔자주름과 메리오넷 주름에는 별로 효과, 그러니까 이 심부볼에는 그닥 효과가 없다라고 저를 가르쳤던 스승도 그렇게 홈페이지에 올리셨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안면거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안면거상의 두 가지 목표는 그 턱선을 얼마만큼 날렵하게 할 거냐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심술보, 팔자주름이나 메리온의 주변에 어떤 심부볼 처짐이나 이런 볼륨, 그 다음에 처짐을 해결할 건가. 사실 이 두 가지가 큰 난제인데, 사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딥플레인이라고 지금 돼 있고, 뭐 외국에서도 요즘 전을 보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딥플레인이 좋은데, 그러니까 딥플레인으로 지금은 가는 게 맞긴 맞는데, 딥플레인이 그러면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하는가?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제가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맞아요. 턱선은 좋아져요. 네. 원장님은? 저는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팔자주름과 마리오넷 주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딥플레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야 돼요. 결국 팔자주름과 마리오넷 주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심부볼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심부볼까지 안전하게 스마스를 얇게 하지 않고 스마스 층을 유지하면서 그 층까지, 그 심부볼 위치한 곳까지 스마스의 두께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딥플레인이기 때문에 딥플레인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심부볼을 뭐 빼든 뭐 땡기든 조작하든 가능하지 않나, 딥플레인을 통해서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딥플레인이라는 방법이 트렌드화되고 있고, 그 방법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같은 딥플레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병원이나 집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맛이죠. 맛.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쌍꺼풀 수술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달라요. 그게 디테일이지. 거상, 딥플레인 거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맛을 찾는가 못 찾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박리부터 어떤 식으로 당길 건지, 어떤 데서는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다 이게 이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딥플레인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 이거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만의 수술 방법이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이 딥플레인이 조금 확실하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내 서두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김학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맛이라는 게 결국 그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를 설탕을 뭐 한 숟갈 넣는 분도 있고, 똑같은 요리를 해도 2스푼 넣는 분이 있고, 뭐 파를 썰 때 두껍게 써는 분이 있고 얇게 써는 분, 그런 디테일, 뭐 물의 양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듯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나 스마스 박리한다고 하는데, 그 스마스를 얼굴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무서워서 앞에까지 많이 박리를 못하고, 뭐 같은 딥플레인이지만 많이 박리를 못하고 얇게 박리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피나는 게 무서워서 뭐 스마스 박리를 좁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똑같은 딥플레인 안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물론 해부학적 지식이 뭐 저희야 수술을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동준 원장님도 그렇고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해부학적 그런 구조물들이 익숙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맛에 일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스마스 박리를 얼굴 앞쪽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어느 부위에서 출혈이 나는지를 감지하고 지혈도 저희가 해나가면서 출혈량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수술의 결과물에까지 큰 차이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그 성형외과 전문의 대상 연수 강좌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한 분께서 발표를 했는데, 안면거상 스마스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들어봤더니 어쨌든
성형외과 이 안면거상술을 시작하고 약간 초심자 또는 뭐 이제 뭐 5년차 이내에는 주로 대부분 스마스 박리하는 거에만 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이 스마스 들면 무사히 잘 들었다, 수술 잘 끝났다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해보니까 그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더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깨알 팁 같은 거, 뭐 피부를 들 때 그 트랜스 일루미네이션 테크닉을 쓴다든지 헤어라인 정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제 그분은 이제 스마스를 이제 비로소 이제 자신 있게 들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라거스 인시전도 이게 딱 생각하기에는 1cm인데 앞으로 넣느냐 뒤로 넣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1cm짜리가 앞에만 보여도 이제 환자가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발표한 내용에 뭐 그런 깨알 팁들이 이제 그 다 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다 이제 뭐 김태원 원장님 이렇게 배워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는 만약에 이제 얼굴에 뭐 지방 이식을 좀 많이 했거나 필러를 좀 많이 맞았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노멀한 상태가 아닌 분들도 모두 다 가능한 수술법인가요? 혹시 뭐 제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디플레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케이스가요? 말씀하셨던 그런 뭐 지방 이식이나 뭐 이런 지방 이식은 사실 조금 뭐 다른 술기에 비해서는 안면거상 수술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지방 흡입이라던가 뭐 어떤 지방을 빼는 뭔가 그 스마스층이나 심부볼층에 어떤 흉터를 남긴, 흔적을 남긴 시술을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은 저는 오히려 디플레인만이 안전하게 거상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다른 수술, 스마스를 얇아지게끔 하는 뭐 듀얼 플레인이라던가 얇게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로는 거상 효과를 더더욱 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무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하는 게 훨씬 순조롭긴 하겠지만, 말씀하셨던 뭐 지방 이식을 비롯해서 뭐 지방 흡입, 뭐 각종 뭐 하이프 시술들, 뭐 극단적으로는 아큐스컬프나 실리프팅을 수차례 하신 분들조차도 디플레인 수술로는 거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디플레인 수술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디플레인이 안 되면 거상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상이 이제 안 된다기보다는 거상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디플레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디플레인에 뭐 심부볼 지방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디플레인이 안 올라가려면 이게 무거우면 못 올라가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이물질 주사. 이게 안 녹는 필러를 너무 많이 넣는다거나 이물질 너무 많이 맞으면 아무리 제거해줘도 무게가 절대 못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안면거상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이게 디플레인이냐 듀얼이냐 이런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결국에 우리가 뭐 때문에 수술하는가? 뭐가 중요한가? 나는 이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한가에 따라서 수술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보통 거상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턱산하고 여기 벌쳐짐이에요. 그럼 그걸 좋아지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거상, 그 박리, 스마스 박리, 디플레인 박리는 그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사실 그게 시작이다. 그거는 조금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게 된 다음에 그 나머지가 또 있는 거죠. 뭐 수술법의 이름이나 그런 어려운 막 수술의 방법, 막 그런 이론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안면거상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팔자주름 마니온의 주름 때문에 하는 거면은 팔자주름 마니온의 주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시고,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병원에서
그럼 그 이유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이유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수술 방법, 그런 어려운 이름들에 그런 좀 현혹되셔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이유와 그 이유에 걸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에서 수술을 하시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상담실에서 듀얼 플레인, 디플레인을 설명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뭐 구독자분들이 봐주시면 그걸로 끝내야지. 사실 이게 뭐 어떤 수술법이 좋고 안 좋고는 사실 학회장에서나 논의되는 거지. 또 뭐 똑같은 디플레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수술법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수술법이 본인에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거상, 이제 상담할 때 안면거상에 대한 어떤 좀 현실적인 안면거상은 어쨌든 우리 얼굴의 그 연부 조직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여기 이게 비대칭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뭐 이쪽이 더 처졌으니까 더 당겨주세요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당기는 거는 최대치로 양쪽을 다 당기는데 비대칭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쪽을 덜 당길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다들 이제 납득을 하시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이제 처지는 거는 비대칭적으로 처지지 않고 골격이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당겨 올리면 그 골격이 드러나면서 더 비대칭인 게 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안면거상 수술 자체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잘 알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시고 수술 방법은 사실은 막 이 수술 방법이 좋다 저 수술 방법이 좋다 연구하는 거는 의사들에게 맡겨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플레인이 좋다는 거잖아요. 뭐 제가 해본 바로는 그 한국 사람한테는 다른 수술법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 말고는. 오늘은 저희들끼리 어쨌든 저희가 안면거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조금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아주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에 또 그거는 다음 편에서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참 진솔한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이거를 귀담아 들으셨다면 뭐 그걸로 저희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